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모든 현장들, 이때까지 지내온 현장들에서 평균 단가를 발췌해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BF 대출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송출해 드렸죠. 그에 따라서 연락이 제법 또 많이 왔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을 좀 보낸 하루였고, 이번에 영상이 좀 늦어진 거는 제가 요 며칠 쉬었습니다. 요 며칠 쉬고 다시 에너지를 원기 회복을 하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때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우리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봤고, 각 팀 부서별 장단점, 문제점들도 생각도 해봤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걸 드릴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휴가 동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축에는 평단가가 없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평단가는 사실 개념이 없다,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평단가는 제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시공사로서 조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평단가는 없는 거 알겠다, 근데 내가 예산은 만들어야 될까 아이가? 기본적인 예산은 내가 만들어 놔야 니한테 공사를 맡기든 할까 아이가? 이 말인 겁니다. 정확하죠? 그 말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저희가 이 모든 현장들, 이때까지 지내온 현장들에서 평균 단가를 발췌해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만의 기준을 가지고 백데이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들더라 라는 그런 개념의 금액인 거지, 전국적으로 모든 시공사가 이 금액이 통일된 금액은 절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또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금액이 조금씩 추가된다고 보면 돼요. 건축주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는 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정말 좀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혐오합니다. 혐오. 어떤 걸 혐오하냐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시겠죠. 견적 의뢰를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견적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소정의 금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금액을 조금 내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 시공을 우리한테 안 맡겨,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할 거래요. 근데 그 건축주한테 견적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견적서가 없어서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견적을 못 보는데 어째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놈들이 계속 욕먹는다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다니까. 열정이나 의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다 짓는데 물이 새면 방수를 안 했구나, 아이고 참 하고 보수공사 해주면서 배워야지, 뭘 그걸 갖다 견적을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그 견적대로 견적서를 잡아놓고 그 상대 지인한테 그 돈을, 그 도둑 아닙니까? 그 미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시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대충 공사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공사에 대해서 엄청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무슨 견적도 못 보는 사람이 견적 우리한테 의뢰를 받아서 견적을 뽑아한 다음에 그거를 건축주 줘가지고 건축주한테 돈 받아서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에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제 건축 산업이나 이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하게 표시돼도 다 송출해라. 그거는 정말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건축주들 손해보지 말고 해라는 건데 무슨 작당을 하고 있어. 작당 모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비고란에 좀 적으면서 제가 할게요. 첫 번째, 이 금액은 모든 공사의 공종을 포함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균적인 건축물의 견적이니 더욱 작품성이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공중을 저희는 크게 구조물, 노임, 방수, 미장, 조적, 도장, 샌딩 이런 보수 개념의 공사의 노임, 그리고 자재비
이렇게는 아니죠. 목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37만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목수들은 평으로 잘 안 잡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 금액은 도급 단가가 아닌 날릴 M&D죠. 맨파워 오브 더 데이죠. 일을 할 때의 금액을 평으로 데이터화한 내용입니다. 맨파워 오브 더 데이가 뭐냐면 하루 날릴 그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에 대한 비용. 목수 인건비가 뭐 15만 원에서 작게는 12만 원 이렇게 하겠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평단가를 나누어 보니 데이터화 시켜 보니까 평당 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도급 단가는 달라요. 도급 단가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건 M&D죠. 맨파워 오브 더 데이인데 최소 비용으로 그냥 날릴 계산으로 해서 평단가를 나누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수한테 전화해가지고 평단가 얼마예요? 37만 원 아닙니까? 라면 욕 태베이들은 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날릴로 했을 때 이 구조물 공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더라. 이 정도의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급일 때는 목수, 철근, 타설, 노임이 한 65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자, 목수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한 40만 원 정도 평단가가 되는 것 같고요. 철근은 26에서 30만 원. 그리고 타설 있죠. 타설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기술자, 타설 기술자가. 간혹 가다가 목수들이 타설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타설도 전문 기술자가 저희는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7에서 많게는 20만 원. 20만 원까지 갈 때는 정원에 전기를 많이 뺄 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에도 18에서 20일. 수공간이 많다든지 물기를 막 돌린다든지 이러면 손이 많이 잡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조물 공사로 들어가는 노임의 경우 평당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가 노임으로 빠지더라. 그리고 보수공사, 방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수도 평당 한 20에서 28만 원 정도 나가더라 라는 게 있고요. 미장과 조적도 한 20에서 20만 원 정도, 이거는 끝해도 2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장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이 되더라. 도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 기준이에요. 그리고 샌딩은 노출 콘크리트 보수 개념이에요. 이게 샌딩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돼 있다면 샌딩 하는데 한 21만 원 정도의 평단가가 들어가고, 꼼보가 많고 문제가 많다 했을 때는 한 29만 원까지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보수 공사에 대한 노임이 81만 원에서 102만 원까지 가더라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재비 있죠. 샤시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사면 시공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시공 포함, 이것도 시공 포함. 샤시나 유리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에서 필로브로 간다든지 뭐 이건 창호로 간다든지 조금 퀄리티 있는 창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가는 변경됩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도 금속 난간대, 금속 유리 도화, 유리 난간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소요비가 평당 한 이 정도 들어가더라라는 얘긴 겁니다. 레미코는 목수비에 한 100% 정도 들어가요. 철근도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목수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면 레미콘도 근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수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철근 자재도 근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 라는 백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가설 자재들 있죠. 자재들이 목수 비용의 20%, 전기 자재의 경우에도 목수 비용이 20%, 방수 자재는 목수 비용이 한 40% 정도 들어가더라.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목수 비용의 한 10%, 모래도 있고 블록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기타 자재들 있죠. 그리고 도장에 대한 자재도 목수 비용이 한 30% 정도는 들어가더라 라는 기준이 섰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0평 기준으로 해볼게요. 곱하기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곱하기 50.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팩트로 그냥 이대로 가면 무조건 이 금액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별도 품목들이 이윤, 보험료,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경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죠. 별도 공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비대, 조명 빠졌고, 폐기물, 가설비용,
토목비, 그리고 설계비, 인테리어. 건축주 입장에서 별도 품목이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이 견적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잡아 드린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는 회사마다 틀릴 것이고 보험료,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직접노무비, 환경보존비, 기타 등등은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될 것이고 폐기물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도 500만 원이고 가설비가 뭐냐면 비계 파이프나 안전 난간대나 이런 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통상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더라. 많게는 한 3천만 원 이상도 들어가지만 건물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토목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상마다 비용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 5천만 원은 그냥 깨질 거고요. 조금 이름 있는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다면 8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산적으로 인테리어만 다른 업체에 맡기면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한 150만 원 평당 들어가죠. 외부적인 것들을 포함하면 한 1, 2억 정도는 그냥 추가가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주분들께서 돈 주고 공사하는 입장에서 시공사로 전화해서 눈치 보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저거 얼마입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들고 가서 대입해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건축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류를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백데이터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시공사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자, 두 번째, 별도 품목과 별도 공종이 있는데 별도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환경보존비, 기타 등등 이윤 이런 것들에 대한 품목들이에요. 별도 공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성향, 땅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면서 평단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정리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소한 일반인일 경우에는 이걸로도 좀 모질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인트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더 밝은 건축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부득이한 비용을 많이 납부를 하면서 건물 가치가 그만큼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대비코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적도 못 뽑는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스스로가 다 진짜 책임지고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제 좋은 생각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